강아지가 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죠?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진짜 바라는 건 단순히 몇 년을 더 사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나이가 들어 걸음은 조금 느려져도 산책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우리 가족을 알아보면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 아마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과 그렇게 키웠던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온 공통점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챙겨야 할 습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강아지들의 공통점,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4살 푸드를 키우고 있는 멍멍 튼튼 블리 엄마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편하게 쉬는 것과 아무런 자극 없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도 강아지가 나이 들어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와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해주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냄새를 맡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아지가 코와 머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특별한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 코스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거나 평소와 다른 골목의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다리가 불편하다면 유모차로 나가서 잠깐 냄새만 맡아도 좋고요. 외출이 어렵다면 간식을 수건 아래 숨겨서 찾아보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나이 들어서도 잘 걷고 잘 지내는 힘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구독자님과 함께한 일상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음수량 정말 중요하죠.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위험이 커지지만 반대로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쿠싱 증후군 같은 문제로 음수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매번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죠. 그래서 물그릇과 함께 배변 패드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 덩어리가 어제보다 갑자기 커졌는지, 반대로 눈에 띄게 작아졌는지, 횟수와 색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평소 모습을 알아두면 나중에 물이나 소변량이 달라졌을 때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특히 노령견은 물그릇을 한 곳에만 두지 마세요. 자주 머무는 방과 거실, 잠자리 근처에 여러 개로 나눠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면 목이 말라도 물그릇까지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언제든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름에 산책 나가기 전 오늘 몇 도지? 하고 기온만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높은 날은 강아지가 훨씬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주로 헐떡이면서 열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그마저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온과 함께 열지수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열지수가 몇 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할까요? 모든 강아지에게 똑같은 안전선은 없지만 열지수가 27도를 넘으면 산책 시간을 줄이고 32도를 넘으면 산책은 쉬어주세요. 특히 노령견이나 비만견, 단두종은 더 낮은 온도에서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산책 중 평소보다 심하게 헐떡이거나 침을 흘리고 비틀거린다면 열사병의 응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에 수돗물을 뿌리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으로 열을 식히면서 동물병원에 바로 연락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산책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해진 시간만큼 산책하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날씨와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게 산책 시간을 줄여주세요. 하루 정도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과 영양제는 열심히 챙기면서도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떤 기분으로 지냈는지 놓칠 때가 있어요. 보호자와 강아지가 편안하게 눈을 맞추고 교감할 때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해요. 저희 블리는 아침에 제가 거실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등을 보이고 앉는데요. 그러면 등부터 앞가슴과 머리, 목 뒤와 귀 밑, 겨드랑이까지 블리가 좋아하는 곳을 문질문질 마사지해 줍니다. 그러다 블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 저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루 5분이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감해주세요. 구독자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손길에서 우리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강아지가 나이 들어서까지 잘 지내는 힘이 됩니다. 사람도 며칠 동안 계속 누워있으면 다리에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지죠.
강아지도 움직임이 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줄면 같은 동작도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11,000마리가 넘는 반려견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평소 많이 움직이는 강아지일수록 인지 기능도 더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물론 산책이 치매를 막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하루 중 가장 오래 움직이는 곳은 바로 집 안이죠. 바닥이 미끄럽거나 소파처럼 높은 곳에서 계속 뛰어내린다면 다리와 관절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저희 불리는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매트가 편하다는 걸 아는지 주로 매트 위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불리는 9개월 때 슬개골 탈구 3기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끄러지거나 점프하는 행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소파를 점프로 뛰어내리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은 계단을 잘 사용하면서도 가끔은 바로 뛰어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불편해진 뒤 계단을 놓아주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계단으로 다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계단을 고를 때는 발판이 미끄럽지 않은지 오르내릴 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안전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양치 정말 쉽지 않죠? 이건 뭐 완전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덴탈컴 하나 주고 양치한 셈 치기 쉬워요.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치아 관리의 기본은 매일 하는 칫솔질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입주변을 만지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잠깐 들어 올려주세요. 칫솔에 적응하면 바깥쪽 치아 한두 개부터 닦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끝내야 내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한쪽으로만 씻는다면 양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구강 검진을 받아보세요. 분리가 오래오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도 매일 꾸준히 관리해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구독자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양치하는 습관 꼭 만들어주세요. 화식이 좋다는 말도 있고 생식이 좋다는 말도 있고 특정 사료가 좋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시죠?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지낸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먹인 특별한 음식은 없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먹이느냐만큼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느냐입니다. 밥을 잘 먹고 변도 편안하게 보는지, 살이 갑자기 찌거나 빠지지 않는지, 일어설 때 힘들어하지 않는지 함께 봐주세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몇 년째 몸무게가 비슷하니까 건강하겠지? 바로 이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등과 허벅지는 가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도 노령견은 몸무게뿐만 아니라 체형과 근육 상태도 함께 살펴보라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평소 쓰다듬을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과 허벅지가 전보다 홀쭉해지지 않았는지, 앉았다 일어설 때 힘에 붙이지 않는지만 살펴보세요. 이렇게 평소에 몸을 만져보면 체중계로 알 수 없는 근육의 변화도 조금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밥의 양이나 운동을 조절해야 할 시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나이 들어서까지 잘 먹고 잘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구독자님이라면 몇 가지는 이미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 물그릇을 씻어주고 짧게라도 함께 걷고 이름을 부르며 쓰다듬어 주는 일도 모두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몰랐을 뿐 구독자님은 이미 많은 것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강아지 장소관리라고 하면 어린 강아지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은 아이가 나이 들고 아픈 뒤에 갑자기 시작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분리는 이제 4살이지만 저도 분리를 키우면서 건강할 때 만들어준 습관과 환경이 나중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마음보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분리와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강아지가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